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피아 여성원 원장 두재경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 의사이고요. 요실금을 주로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방광염입니다. 방광염. 아주 골치 아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요. 오늘 이 방광염의 원인이 어떻고 그 다음에 증상은 어떠하며 치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은 대부분 한 80% 이상이 대변 속에 들어있는 대장균입니다. 이 대장균은 대변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대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장 속에 있는 대장균은 병원성 세균이 아닙니다. 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공존하면서 서로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세균 중에 하나가 대장균이라고 우리가 옛날 전염병의 역사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대장균이 대장을 벗어나면 바로 아주 놀라운 병원성 세균이 됩니다. 가장 흔하게 벗어나는 곳이 바로 방광이나 요도 쪽입니다. 이 대장 속에서 살던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방광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변이 질 입구 쪽에 묻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변을 보시고 난 뒤에 대변을 처리할 때 꼭 여성들은 앞에서 이렇게 뒤로 닦아야 돼요. 그래야 대변을 그 요도 입구 쪽이나 질 쪽에 안 묻힙니다. 만약에 뒤에서 앞쪽으로 닦게 되면은 그 항문에서부터 질 입구나 그런 쪽에 대변을 묻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여성들은 대변을 보고 난 뒤에 대변을 처리할 때는 화장지로 꼭 앞에서 뒤로 닦는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남자는요, 이 요도하고 항문하고 사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닦든 뒤에서 앞으로 닦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성병에 걸리지 않는 한 방광염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이 해박적 구조가 여성한테 방광염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잠자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뒤에 방광염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격한 성교를 하고 난 뒤에 그 항문에 있는 그런 분변 찌꺼기나 그런 것들이 질 입구 쪽에 그걸 묵서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가 끝나고 나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요. 즉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비누 거품을 몽땅 일으켜서 질 입구, 그 다음에 요도 입구, 그 다음에 항문 그 앞에 부분을 질 주변을 깨끗이 거품을 일으켜서 씻어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변을 시원하게 봐버리는 겁니다. 요도 입구 쪽에 있던 세균들이 강한 소변의 압력에 의해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변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방광염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대변을 보고 난 뒤에 앞에서 뒤로 닦고, 성교가 끝나고 나면 즉시 가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방광염을 잘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증상은 어떠냐. 첫 번째 증상은요, 소변을 보고 나면은 아픕니다. 찌릿찌릿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랫배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염이 있을 때까지만은 몸에 열이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옆구리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등을
옆구리를 두드리면 퉁 울리고 고열이 난다면 이것은 세균이 방광에 그치지 않고 요관을 따라서 콩팥까지 갔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광염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염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항생제들이 등원되고 있지만 이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은 인간의 대장 속에서 너무나 오래 살고 있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항생제를 갖다가 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항생제가 내성이 없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포스포마이시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모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에다 타먹는 약입니다. 이것은 싱글요법을 쓰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틀 간격으로 해서 한 3번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잘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을 갖고 있지 않은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머리 아픈 방광염은요,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을 수없이 앓고 지나가가지고 방광 간질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잘 낫지 않는 방광염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 매직코트라는 그런 새로운 약물이 나와서 방광에게 코팅하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약물을 방광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두 시간 정도 놔뒀다가 코팅시킨 다음에 빼내버리는, 그 대신 이것은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그 다음에 한 달에 4번,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2번 해서 한 6번 정도 한 코스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개발된 방법으로서 비교적 저희가 해보면 성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광염 걸리지 마세요. 방광염은 개인의 위생 문제와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전주에 있는 소피아 성원 원장 두재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